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제 최고 온도는 무려 31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아주 조금은 이제 우울해질 때 또한 있었는데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기로 생각을 바꾸니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에 감사하며 어디로 갈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 심지어 숨쉬고 있는 것에 감사 등등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길을 밝게 비추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시작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오를 것만 같았던 상승세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애널리스트들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과매수 구간을 소화해야 다음 상승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과매수 구간 소화해야 다음 상승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업체 제로캡 소속 애널리스트 채플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 저항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과매수 구간을 충분히 소화해내야 한다. 그래야 단기적인 조정 후에 다음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가격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RSI 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 마켓 되는 최근 매수세의 고갈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파생상품 시장 및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소매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유입이 계속되며 5만 달러의 심리적 저항에 영향을 받은 하방 압력은 단기적일 수도 있다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과매수 구간을 소화해야 하지만 하락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장기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견해들을 보면 5만 달러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이고 그 이후가 저항선이라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를 넘어서 비트코인의 전고점이었던 6만 4천 달러까지 상승 가능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는데 코인베이스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트랜잭션 추적 사이트 웨일 얼렛에 따르면 1926BTC의 대규모 이체가 코인베이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8,904만 달러 규모로 하나로 바꾸면 약 1,000억 원에 이제 달하는 금액인데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오랜만에 대규모 이체 소식과 더불어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세가 활발하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자동차 보험 회사이죠. 메트로 마일에서 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한 분석의 경우는 2020년 말때처럼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집세가 상당하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인데요. 3일 전이죠. 화요일 이러한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운용자산이 약 404억 달러에 달았다는 것인데 3일이 지난 오늘 운용자산 규모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과연 3일 만에 자금의 규모가 상승을 했을지 하락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운용자산이 약 419억 달러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총 운용자산 규모가 419억 달러를 기록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경우는 전날 대비 2.83% 상승한 38.87달러, 이더리움의 신탁의 경우는 5.38% 상승한 31.1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3일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5억 달러가 증가한 것인데 이렇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으나 지금의 환율로 따졌을 때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30일도 아닌 3일 만에 증가를 한 것이죠. 그레이스케일뿐 아니라 다른 펀드들의 이제 유입량을 보았을 때 현재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규모는 3년 뒤 보았을 때는 상당히 작게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그레이스케일의 운용자산 규모를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저 또한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작년이죠. 2020년 8월 11일 그레이스케일의 운용자산 규모입니다. 네, 보시면 바로 58억 달러였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인 419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거의 7배에서 8배 상승한 자금 규모이죠. 그만큼 현재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이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해도 지금도 절대로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많은 정도이지 아직 글로벌 자산시장 시가총액 평균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발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유명 스포츠 스타 및 가수, 연예인들의 비트코인 투자 소식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유명 미식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톰 브레디의 경우는 암호화폐의 선구자가 되고 싶다 이야기를 하며 얼마 전 한국어 지원을 끄는 FTX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었었는데, 이에 오늘은 미국의 유명 베이시스트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가수들을 잘 몰라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록밴드 이제 키스의 베이시스트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올인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베이시스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올인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록밴드 키스의 베이스 연주자 진 시몬스의 경우는 최근 CNBC에 출연하여 비트코인에 올인했다, 내년 초 6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믿는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2월부터 1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카르다노, 폴카닷, 유니스왑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암호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작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인물이 진 시몬스라고 합니다. 비주얼이 이제 상당히 파격적이죠. 개인적으로 이제 시몬스 하면 시몬스 침대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무튼 현재 이처럼 많은 유명인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발언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이 스타들의 이제 팬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이 되겠죠. 그러기에 암호화폐 기업이 UFC 그리고 많은 스포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일 텐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전통 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투자 기업 타이탄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찾아보니 얼마 전 이루어진 암호화폐 중 타이탄이라는 코인이 64달러에서 하루 만에 0달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타이탄 코인이랑 지금 나오는 타이탄이랑 혹시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이제 전혀 다른 기업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과연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투자기업 새로운 서비스 출시, 알트코인, 비트코인 자금 운용,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투자기업 타이탄의 경우는 미국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 타이탄 크립토를 정식으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타이탄 크립토의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타이탄의 팀이 투자가의 자금을 운용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앱으로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즉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여 5개에서 10종류의 암호화폐를 운용하는 구조라고 하네요. 이 타이탄의 이제 공동 창업자의 경우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보급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이 경향은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단기적인 성과에 만족하기에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장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그간 이 시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았던 국가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이제 인도입니다. 인도의 경우는 어쩌면 지금의 중국보다 더욱 강한 법안들을 예전부터 검토해 왔던 국가인데, 지난 이제 이번 연도 2021년 3월 당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겠다라는 초강수를 두게 되죠. 이때 당시 이제 저 또한 인도에서 암호화폐가 정말 끝이 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뒤 3개월이 지난 6월, 이제 지난 6월 하나의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은행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틀라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는 인도 정부의 뜻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도의 변화 덕분일까요? 2020년에 비해서 올해 인도의 암호화폐 산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규모가 커졌다는 것인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인도 암호화폐 산업의 벤처 캐피탈 규모가 지난해의 4배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인 VCC 엣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인도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은 벤처 캐피탈을 통해 13건의 거래를 달성했으며 총액은 한화 무려 2천억 원 이상으로 지난해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며 새로운 자금들이 상상 이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앞으로 이 시장에 어떠한 새로운 기관들이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게 될지 이 시장의 펀더멘탈은 시간이 갈수록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런던 하드포크를 성공시키며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희소성을 증가시키는 런던 하드포크의 성공적인 업그레이드 이후 지속적으로 상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얼만큼 소각이 되었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링크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에서 3만 이더리움 이상이 현재 이제 소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3만 818개의 이더리움이 소각된 상태라고 하는데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분당 평균적으로 4.9개의 이더리움이 소각되고 있으며 1년 뒤에는 약 260만 개의 이더리움이 소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의 장기적 우상향을 넘어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퀀텀 이코노믹스의 창업자가 이더리움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혁신이 이제 이더리움에서 발생한다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떠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이코노믹스의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혁신은 이더리움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 컨설팅 업체 퀀텀 이코노믹스의 창업자 마틴 그리스펀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거대한 부의 저장 수단일 수는 있지만 현재 암호화폐 분야의 대다수의 혁신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일어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강타한 탈중앙화 금융이죠. 디파이와 대체불가 토큰인 NFT 모두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라고 덧붙였는데 현재 이렇게 좋은 이야기와 언급들만 나오는 이더리움의 악평을 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사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더리움이 사기라고 한 인물이 과연 누구일지 또 어떠한 이유에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사기라고 하는 것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의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을 사기라 부르는 트윗을 포함한 트위터의 새로운 기능 스크린샷을 게재했다고 하는데 트위터의 CEO 잭 도시의 경우는 또 한 번 이더리움 커뮤니티를 화나게 했다고 합니다. 잭 도시의 경우는 이더리움을 사기라고 부르는 트윗이 포함된 새로운 트위터의 기능에 스크린샷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트위터의 내용에는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더리움을 스캠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더리움 재단은 그들의 프리마이닝 즉 이더리움 출시 전에 미리 채굴을 실시한 행위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재단의 한 연구자가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라 선언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위터의 CEO 잭 도시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우호를 넘어 이제 신봉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리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잭 도시가 이더리움에 절대로 투자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현재 이러한 모습에 이더리움의 커뮤니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소리를 이제 높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순항 중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리플 XRP의 형제 코인이죠. 스텔라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칠레의 법정화폐인 페소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출시를 이미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 페소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출시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칠레 페소와의 이제 패그된 이제 스테이블 코인 CLPX는 이번 주 스텔라에서 출시가 되었으며 송금과 이제 구리 시장에서 관심을 끌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칠레 페소와 가치와 연동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인 스텔라 결제 네트워크에서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칠레의 본사를 둔 CLPX사는 CLPX 토큰으로 분리우는 최초의 칠레 페소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는데 CLPX는 기존의 페소 기반 송금에 대한 보다 저렴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가 되었으며 회사가 유선 전송이나 송금 서비스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스텔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스텔라 루멘의 소식인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적으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경우 또한 달러 기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로 규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또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인데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대열 합류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특정 자산과 연동돼 변동폭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글로벌 규제 대열에 한국 정부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마련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당국 관계자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글로벌 움직임에 맞춰갈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은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과 발행사가 어떠한 금융 규제에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치한 만큼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나온 내용 또한 규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밝혔을 뿐 확실하게 규정된 소식이 나온 것은 아닌데요. 탈중앙화를 지향하며 이제 나온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중앙정부와 손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시장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라는 단어가 이제 워낙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주기에 안 좋게 느끼실 수는 있으나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다른 것도 좋지만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잡고 제도를 만들며 건강한 시장으로 만드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